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기 한국으로 여행을 온 한 외국 여학생이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인천공항을 도착했을 때부터 한국에 대해 너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이름은 소피아이고 이탈리아에서 온 28살의 역사 전공 학생입니다. 저는 항상 과거를 배우는 걸 좋아했지만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야 동아시아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일본, 한국, 중국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읽었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을 푸는 것 같았고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저희 교수님인 모레티 교수님도 제가 연구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눈치채셨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모레티 교수님께서 저를 책상으로 부르셨어요. 소피아,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으로 가는 우리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요? 너무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유럽조차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걸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셨어요. 소피아, 어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문화의 거리를 걸어봐야 하네. 이번 여행이 자네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겠어. 교수님 사무실을 나설 때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간다는 생각은 정말 짜릿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죠. 사람들이랑 소통을 못하면 어떡하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음식이 너무 매워서 못 먹으면 어떡하지? 며칠 동안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제 고양이에게도 물어봤지만 결국 이 기회는 평생 한 번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어요. 그 후 몇 주는 여권 준비, 적절한 옷 구입, 간단한 한국어 문장 외우기 같은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새 공항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 시간은 제가 타본 비행기 중 가장 길었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너무 긴장되고 흥분된 탓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지도에서만 보던 나라들을 지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이 지나고 비행기의 기장님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방송을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로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건물들은 너무나도 높고 현대적이었고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여기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걷는 것은 마치 미래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로봇이 길 안내를 하고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들이 있었죠. 조금은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놀랍기도 했어요. 짐을 기다리면서 옆에 있던 한국인 청소년 무리가 신나게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에너지가 전염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짐을 찾은 후 출구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공기를 마셨어요. 습기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고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겼어요.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 그녀는 밝게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준현이고 여기 계시는 동안 가이드를 맡을 거예요. 우리가 차로 걸어가는 동안 준현은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쯤만 듣고 있었어요. 제 눈은 이곳저곳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새롭고 낯선 풍경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한국에 와 있다니. 이제 제 모험이 막 시작된 거였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죠. 공항을 나서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발을 내디뎠어요. 도시가 생동감 넘치고 활기가 가득해서 저도 모르게 설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5개의 대궁 중 가장 큰 경복궁이었어요. 광화문을 지나면서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경복궁은 정말 거대했고 붉고 초록색으로 화려하게 칠해진 아름다운 목조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궁 바깥에 보이는 높은 현대식 빌딩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와,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 곳에 2개의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아.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수문장 교대식이라는 의식을 수행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우아하고 정교하게 고대 의식을 진행했어요. 제 가이드 준현이 제가 넋을 놓고 있는 걸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굉장하지 않나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 모든 역사를 간직할 수 있죠? 준현의 가슴이 자랑스럽게 부풀어 올랐어요.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궁을 둘러본 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한옥이라는 전통 한국 가옥들로 가득한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오래된 집들이 현대 생활에 맞춰 어떻게 개조되었는지에 놀랐어요. 전통 기와 뒤에서 태양광 패널이 살짝 보였고 종이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LED, 조명의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마치 집들 자체가 옛것과 새것이 혼합된 것 같았어요. 정말 멋져요. 제가 준현에게 말했어요. 이 동네 자체가 한국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가 저를 보며 궁금한 듯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여기 있었던 아름다운 옛집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최신 기술을 사용하면서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죠. 과거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간직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준현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썰미가 좋네요. 그가 말했어요. 많은 방문객들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걸어가면서 이런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더 많이 보였어요. 한 한옥에서는 전통 옷을 입은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봤고 또 다른 한옥에서는 고풍스러운 나무문을 통해 현대식 주방이 살짝 보였어요. 해가 지면서 우리의 투어도 끝나가고 있었고 기와 지붕 위로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도시는 점점 조용해졌지만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와 스마트폰 알림음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저는 준현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 모든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볼 것도 배울 것도 더 많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 모든 것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웅장한 궁궐, 고즈넉한 한옥마을, 그리고 놀라운 옛것과 새것의 조화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저 표면만 본다면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한국은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이 거리들을 걸으며 준현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해야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깊은 역사와 문화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앞으로의 여행이 더 기대되며 잠들었어요. 이게 시작이라면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게 너무 기대됐어요. 우리가 여행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어요. 큰 돌 건물 쪽으로 걸어가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책에서 이곳에 대해 읽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와보니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역사관은 과거에 정말 끔찍한 곳이었어요.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일본이 이곳을 이용해 한국의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의 가이드 김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가까이 가야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 수감되셨었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냥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역사관에 갇히셨어요. 차가운 습기가 느껴지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목이 메었어요. 감방은 너무 작아서 팔을 양쪽으로 뻗으면 벽에 닿을 정도였어요. 한 방에는 인형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재현해 놓았는데 비록 인형들이지만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우리는 사진이 가득한 큰 방에 도착했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어요. 이곳은 단순히 슬픈 장소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 여기에 갇혔던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한국을 자유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대부분 나보다 몇 살 많은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중 한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유관순이라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일본에 대항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했는데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나는 그런 용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계속 걸어가면서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가 저를 보며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피아 같은 어린 학생이 단지
공개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거예요. 그녀는 바로 이 복도를 질질 끌려가면서 맨발로 차가운 돌바닥을 스치고 있죠. 나는 온몸이 떨리며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녀를 옷장보다 조금 더 큰 감방에 던져 넣어요. 김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어둡고 습하며 공기는 끔찍한 냄새가 나요.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그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더 큰 목표, 즉 자신의 민족의 자유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고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더욱 슬퍼졌어요. 이런 방들에서 많은 용감한 한국인들이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그들은 맞고 얼굴에 물을 부어 마치 익사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했으며 전기 고문을 당했죠. 하지만 그들은 친구들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심장이 뛰고 손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슬픈 일들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김 선생님은 우리를 작은 마당으로 데려가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여기가 그들이 사람들을 처형했던 곳이에요. 남자와 여자, 그 중에는 10대들도 있었죠. 바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정말 용감했어요. 그들의 용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줘요. 그 마당에 서 있자 이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역사는 단순히 날짜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과 그들이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역사관을 떠나면서 기분이 달라졌어요. 서울의 밝은 햇살이 이토록 슬픈 장소를 떠나온 후라 그런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 김 선생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 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슬픈 부분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은 아니에요. 한국은 이러한 끔찍한 시절을 딛고 일어나 아시아에서 자유와 성공의 나라로 성장했어요. 그는 주변의 바쁜 도시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배움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또한 과거에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과 어떻게 화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배웠죠. 그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한국이 이렇게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나에게는 놀라웠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쌓았지만 그들이 역사를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역사관을 떠나면서 나는 한국과 역사 자체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이제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았어요. 이 방문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라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에도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거예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김 선생님의 설명은 역사관의 어두운 역사를 생생하게 그려냈고 제 머릿속에 그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소피아, 상상해봐요. 김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과 같은 젊은 학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썼다는 이유로 체포된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몸이 떨렸어요. 당신은 이 복도를 끌려가는 거예요. 김 선생님은 계속 말했어요. 맨발로 차가운 돌바닥을 끌면서요. 얼마나 거친지 느껴지나요? 저는 발 아래 달아버린 돌바닥을 내려다보며 맨살이 닿았을 때의 감촉을 상상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아주 작은 감방에 던져 넣어요. 김 선생님이 이어 말했어요. 옷장만큼 작은 곳이에요. 어둡고 습하고 공기는 탁하고 냄새도 끔찍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당신은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니까요. 바로 나라와 국민의 자유를 위한 것이죠. 우리는 오래된 취조실처럼 꾸며진 방에 들어갔어요. 그곳의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팔짱을 꼈어요. 이 방에서는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어요. 수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끔찍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들은 매를 맞았고 얼굴에 물을 부어서 익사하는 느낌을 받게 했으며 전기 고문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친구를 배신하지 않았고 자신이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이곳의 역사는 책에서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무거운 현실로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은 우리를 작은 야외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이 뜰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사람들을 처형했어요. 남자와 여자,
그들 중 일부는 당신보다 몇 살 많지 않았죠. 그들은 바로 여기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용감했어요. 그들의 용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줘요. 그 뜰에 서 있는 동안 저는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역사는 단순히 날짜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그들의 감정, 그리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사진이 걸린 벽을 보여주셨어요. 한 사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 사진 속 인물은 유관순이라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제 나이쯤 되어 보였어요. 유관순은 일본의 통치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조직했어요. 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 일로 인해 그녀는 이곳에 끌려왔고 17살의 나이로 이 역사관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저는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해봤어요.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결의의 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역사관을 더 돌아다녔고 김 선생님은 다른 수감자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그는 일본어 교육을 거부한 이유로 3년 동안 역사관에 갇힌 한 학교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역사관에서도 서로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며 자유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던 젊은 남녀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모든 이야기가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마치 역사관 벽을 타고 울려 퍼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속삭였을 것이고 간수들이 듣지 않을 때면 몰래 한국어로 금지된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한 방에는 수감자들이 남긴 유품들이 있었어요. 편지, 옷 조각, 그들이 역사관에서 만든 작은 물건들이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물건들을 보니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더 현실적이고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추모관을 방문했어요. 벽에는 수천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이것이 독립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이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역사관에서 죽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많은 이름을 바라보며 저는 압도되는 감정을 느꼈어요. 각 이름은 하나의 인생이었고 희망과 꿈을 품었던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고통을 겪고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역사관을 떠나면서 저는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봤던 것들과 들었던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어요. 역사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사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 그들의 용기, 고통, 희망을 이해하는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깨닫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니 그들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역사관을 나서는 동안 모두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용기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그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졌고 이 도시는 그 어두운 시절 이후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사관에서 보았던 것들의 무게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 경험은 앞으로 제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용기와 정의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역사관을 나서자 밝은 서울의 햇빛이 내 얼굴을 비췄어요. 안에 있던 어둠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었죠. 방금 전에 알게 된 슬픈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제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 것은 우리 역사에서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끝은 아니죠. 한국은 가난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서 성장해 지금은 아시아 전역에서 존경받는 부유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는 주위의 분주한 도시를 손짓하며 가리켰어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분노에서가 아니라 거기서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유, 인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옛적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었죠. 그의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한국이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어떻게 나아갔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그들은 과거의 적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서울 곳곳에서 이 생각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삼성혁신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70년 전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가 이제는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궁금했죠.
또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곳에도 갔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듯한 곡선과 반짝이는 외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보여주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어요. 한국 전쟁에 대한 큰 박물관이었는데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전한 다른 나라의 군인들도 함께 기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미국 군인, 영국 군인,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의 군인들을 기념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과거와 어떻게 평화를 이루려고 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박물관의 한 전시물이 저를 특히 감동시켰어요. 1950년대 전쟁 당시 한국의 일반 가정집을 재현한 전시였는데 집은 작고 텅 비어 있었으며 안에는 몇 가지 간단한 물건들만 있었어요. 전쟁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가 있었고 멀리서 폭탄 소리가 들렸어요. 전쟁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일이었는지 느껴졌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혹은 그들의 나라가 다시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슬픈 전시 옆에는 오늘날의 한국을 보여주는 전시물이 있었어요. 거대한 현대 도시들, 놀라운 기술,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죠. 이 강렬한 대조는 한국이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박물관을 돌아다니는 동안 김 선생님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전쟁 당시 어린아이였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분들은 집도, 학교도, 가족도 일부 이루셨죠. 하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저에게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죠. 저는 김 선생님께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의 끔찍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쉽지 않아요.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다치게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선택했어요.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이 생각은 한국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북촌이라는 전통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집들은 수백 년 된 집들이었고 아름다운 곡선의 지붕과 종이로 만든 창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에는 전기, 인터넷 등 모든 현대적 편리함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이란 나라의 모습입니다. 가이드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통과 역사를 지키면서도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것 중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 새로운 것과 섞는 거죠.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걷는 동안 저는 전통 한복을 입은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오래된 찻집에는 무료 와이파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마치 이 나라 전체가 옛것과 새것, 과거와 미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저는 하루 동안 본 것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이야기가 단순히 전쟁과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것은 희망과 노력, 그리고 용서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끔찍한 시간을 겪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로 선택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 나라 이탈리아도 가끔 과거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한국의 예시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역사를 배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회복력, 용서,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자신의 과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가져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앞으로 또 어떤 것을 가르쳐 줄지 기대가 되었어요. 비행기에 올라타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면서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책에서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영감을 주며 놀라움이 가득한 나라였죠. 로마로 돌아와서 제 교실에서 한국 이야기를 멈추지 못했어요. 학생들은 제 경험담을 들으며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한국이 가난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거듭났는지 설명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나라였어요. 대부분의 도시가 폐허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최고의 휴대폰, TV,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음악과 TV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이야기예요.
제가 방문했던 곳들의 사진도 보여줬어요. 고대 궁궐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나란히 서 있고 전통시장과 첨단 쇼핑몰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본 학생들은 그 대조에 놀라워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제가 설명했어요. 힘든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그 안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에서 배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법을 보여줍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던 이야기도 해줬어요. 그 감방에 서 있었을 때 거기 갇혀 있던 사람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한국은 이 아픈 역사를 원망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대신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제가 본 놀라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눴어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전구부터 최신 스마트폰까지 전자기기의 역사를 봤던 이야기를 했죠. 믿을 수 있나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장 첨단 기술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한 풍부한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방문했던 아름다운 궁궐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렸던 K-팝 음악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한국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특별한 균형을 찾았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전통 의상을 입고 최신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행은 제게 역사 공부에 대해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역사는 단순히 날짜와 사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이었죠. 저는 한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나라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대중문화부터 혁신적인 기술까지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칠 때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이야기가 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것이 느껴졌죠. 마치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기억하세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역사는 단지 오래전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좋은 예입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기 전 얼마나 긴장했는지 떠올렸어요. 언어 장벽이나 집과 너무 다른 환경에 대해 걱정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들이 우스워 보였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제 눈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열어주었어요. 그 경험은 역사, 문화, 그리고 인간의 강인함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 새로운 통찰들이 앞으로 제가 가르칠 때나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설레기 시작했어요. 제 여행이 저에게 준 호기심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그들에게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세상을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소중한 교훈들로 가득 찬 곳으로 보길 바랐어요. 누가 알아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 그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큰 도전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교실은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손을 들고 제 여행에 대해 질문하기를 열망했어요. 제가 대답을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제 한국으로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제 이야기와 수업을 통해 그 경험을 다시 되새기고 그 통찰들을 오랫동안 나누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제 이야기가 이 학생들 중 몇몇에게 새로운 발견의 여정을 떠나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들도 한국에서 저처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